오늘도 제가 대본을 대독합니다. 대본은 원장님이 작성하셨으니 화자가 원장님이라고 상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입원 환자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에요. 네 한의원은 입원 시설도 없으면서 입원 환자에 대해 뭘 알겠냐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태어나면 아픈 게 싹 다 낫나요? 그냥 합의금 높게 받자고 억지로 입원했던 분들이 아닌 이상 태어나면 다들 통원치료하러들 오시니까요. 이번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인데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는 입원 환자입니다. 정말 큰 사고로 높은 등급의 상해를 입은 분들은 이 영상 시리즈를 굳이 보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정장을 입고 입원실에 바카스 들고 다니면서 명함 돌리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어디 사무소 사무장이라고 소개하는 분들인데 정확치는 않지만 아마 근처 손해사정사나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님들이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의뢰하시면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최대치의 합의금을 받아내주세요. 예전에 듣기로는 총 합의금의 15%를 수수료로 받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얼마나 받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또 각 사무소 기준에 따라 사건의 종류마다 수수료 비율이 다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본인이 합의에 자신이 없으면 그분들한테 맡기면 됩니다. 수수료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이득일 것이라고 봅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겨놨으니 본인은 그냥 휴식과 치료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죠. 만약 예전처럼 사무장님들이 입원실에 영업 뛰러 다니지 않는다면 그냥 주변 손해사정사라던가 법률사무소를 찾아서 문의 전화해 보셔야죠. 난 그리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나도 합의금 같은 건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수수료를 떼더라도 전문가한테 맡겨야겠다라고 생각해봐야 이게 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환자분에게 들은 말인데 경미한 상해라서 합의금이 얼마 안 나올 만한 교통사고면 사건을 맡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업계 사정을 잘 아는 건 아니니까 대충 그분들이 수수료를 20%를 뗀다 치고 합의금 2천만 원이 예상되는 피해자는 수수료가 400만 원이 나오고 합의금 200만 원이 예상되는 피해자는 40만 원의 수수료가 나오겠죠. 그런데 둘 다 비슷한 수준의 노동력이나 시간이 소모된다? 그러면 제가 손해사정사라도 합의금 낮은 사건은 맡고 싶지 않겠네요. 각 사무소마다 최소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 금액 이하로 예상되는 사건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알려주신 환자분이 방문한 손해사정사는 600만 원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높은 합의금이 예상될 때만 맞는다 라고 했다던데 더 낮은 합의금에도 사건 받는 것도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물론 협상이 아니라 소송을 가야 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셔야죠. 전에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을 봤는데 교통사고에 있어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소송 가능 여부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더 상위 법조인이니까 더 큰 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막연히 상상만 해보지만 한의원은 그 정도로 심각하게 다친 분들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쪽은 잘 모르긴 해요. 어쨌든 큰 사고, 큰 상해, 큰 손실액이 있으면 전문가에 의뢰하셔야 하니까 굳이 치료나 합의를 본인이 공부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합의 문제는 변호사든 손해사정사건 전문가에게 일임하시고 입원 중에는 푹 쉬면서 치료 잘 받으시고 퇴원해서는 통원치료 열심히 받으시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추천하는 대상은 상해 등급은 낮지만 너무 아파서 앞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 합의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지만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없는 그런 접촉사고 환자분들입니다. 그분들 보시라고 만드는 영상이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상해를 입으신 분들은 이 채널 구독도 하지 마시고 전문 법조인을 알아보고 푹 쉬세요. 그게 본인의 몸을 위해 더 이익이니까요. 다음 입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은 나이롱 입원 환자입니다.